가시밭길, 돌밭길만 이렇게 골라서 갔더라고요. 제가 굳이 그럴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왜냐하면 학연, 혈연, 지연 아무것도 없으니까 저 혼자 타야 되잖아요. 얼마나 외로워. 그리고 제가 187에다가 등치가 이렇게 좋잖아요. 지금은 얼굴이 많이 부드러워진 거예요. 진짜 그때 무명 때는 무시당하는 게 싫어가지고 말도 안 하고 웃지도 주변에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또 선배들이 멋있네, 이게 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잘 된다 그러면 싹 수 있는 후배들한테 내가 무조건 기회를 줍니다. 무조건. 그래서 제가 요즘 좀 괜찮잖아요, 그렇죠? 현장에서 보면은 보여요. 누가 연기를 잘하고 누가 열심히 하고 누가 싹 수 있게 하고 인간성 있고 이게 다 보이니까 보면은 계속 추천을 하는 거예요. 영화에 정규모 배우랑 저랑 친한 거 아시죠? 라이프 온 마스터하고 요번에 악마가 너의 이름을 부를 때 물론 망했지만 그러고서 또 추천을 해가지고 몇 달 전에 한 달 반 전에 영화가 끝났는데 정규모랑 같이 찍었어요. 거기서는 이제 정규모가 악의 도로 나오고 제가 좋은 놈으로 나오고 엄청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렸을 때 그런 트라우마가 있다 보니까 그때 막 힘들었을 때 저를 가장 많이 버틸 수 있게 해준 게 벽언집이었어요. 벽언집. 아직도 구절이 생각이 나는데 이 분야에서 성공을 하려면 밑바닥서부터 해야 해요. 저는 엑스트라 건달상 35,000원 그 밑으로는 없었고요. 물론 뭐 그 격언 때문에 엑스트라를 시작한 건 아니에요. 여건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한테는 후퇴는 없었어요. 더 이상 뒤로 갈 데가 없습니다. 계속 앞으로 그냥 계단만 한 칸씩이어도 좋고 10칸이어도 좋고, 근데 급하지는 않았어요. 왜? 선배들이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그 10년 동안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성공하려고. 그렇게 힘든 건 줄 알았어요. 당연히. 근데 지금 와서 이제 다시 그쪽으로 가라고 죽어도 못하죠. 하지만 자기가 이 일에 대한 욕망과 꿈, 소원, 이루고 싶다 꼭 하면 어떻게 해서든 길이 생기더라. 1년에 50만 원 번 적이 있었어요. 연기를 해서 50만 원. 1년에. 한 달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노가다 알바, 그리고 편의점, 세븐땡땡, 그리고 옛날에는 비디오 가게 대여점이 있었어요. 비디오 대여점. 그런 거는 이제 알바하면서 영화를 많이 볼 수 있으니까 공부가 많이 되잖아요. 편의점 알바니까 또 그때 생각이 나요. 그때가 2003년 정도? 그때도 얼굴은 좀 알려줬었어요. 왜냐면 2002년에 햇빛사냥이라는 KBS 드라마를 조연으로 했거든요. 미니 시리즈. 수목인가? 아무튼 8% 나와서 망했어요. 그래도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동네 비디오 가게를 가서 이제 영화를 보고 싶으니까 대여를 하면서 그 사장님이랑 친해진 거예요. 여자 사장님이랑. 우리 배우님 오셨네 했는데 집 근처 편의점에서 이제 밤 10시에서 아침 8시까지, 왜냐면 낮에는 뭐 오디션도 봐야 되고 미팅도 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 야간 알바가 이게 더 세, 위험수당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초록색 옷을 입고서 하고 스타필이면 이제 비디오 가게 사장님 퇴근하시다가 11시쯤 거길 들어오신 거예요. 아니 배우님이 왜 여기서 알바를 할 말이 없잖아요. 다음 역할이 편의점 알바생이었어요. 체험 중이라 다음 작품은 잘 정해지지도 않았고 그냥 이 생활비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무슨 목표가 이렇게 생기면 왜 이렇게 힘들지? 당연한 거예요. 쉽게 얻은 거는 쉽게 이루어요. 그래서 저는 어려서 잘 된 친구들이 너무 불쌍해요. 특히 배우로서. 왜냐하면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잘해서. 우리 그냥 노력을 한 거고, 여러분들이 우리를 사랑해 주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관심과 이게 없으면 그 사람은 아무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어렸을 때 이게 딱 잘 되니까 주변에서 얼마나 또 물고 빨겠어. 너 최고고. 그래서 이상하게 밑으로 나가는 친구들을 많이 봤어요. 그럼 오래 못 가. 왜? 이쪽 가다가 좋거든. 항상 겸손해야 되고 항상 자기가 잘해서 된 게 아니고 남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거다. 내가 잘하는 건
1순위 먼저 오고, 아니 대학로에도 저보다 훨씬 뛰어난 숨은 고수들이 진짜 많아요, 연기에. 하지만 그분들은 나올 생각이 없는데 거기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모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막 내가 잘나서 혼자 막 자만하고 막 목에 기부스하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안 쳐준다. 항상 어딜 가서든 뭘 하든 무슨 일을 하든 겸손. 그리고 배우는 인간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래도 인간적인 그런 성격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후배들한테 항상 그런 얘기. 다른 일들도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앞으로 해야 될 거. 아직 젊으니까. 몇 살이요? 여기 앞에? 몇 살? 20. 19? 몇 년생이야 그럼? 01? 01년생? 이거 원래는 9이라고 그러거든. 아무튼 이 친구도 19이지만 세대 차이가 많이 나지만 이런 얘기는 다 똑같은 자세로 해야 되는 거야. 배우든 아니면 사회생활을 하든 아니면 무슨 사업을 하든 제일 중요한 건 혼자서는 절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같이 잘 되는 거지. 같이. 그래서 이제 다시 그쪽으로 돌아가다 보면 그러다가 계속 팠어요. 또 파고 스님 역할도 해보고 건달 역할이야. 뭐 말도 안 되게 하고 경찰도 했는데 왜 또 비리 경찰이야? 비리 경찰이야. 다 하다가 이제 결정적인 한방 태왕사신기라는 작품을 만납니다. 고 김종학 감독님이 만드셨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거긴 30초 뭐 그냥 넘어버리고. 근데 또 여기도 스토리가 있습니다. 저는 16부 중에 아니 24부작 중에 4회 나오고 죽는 영화를 했어요. 그것도 나쁘지 않았어. 윤사마를 이제 이쪽 최민수 형님 내에서 죽이라고 이제 저를 보내요. 그러면 거기서 제가 잠입을 해요. 그래가지고 윤사마의 오른팔이 됐다가 거기서 이제 기회를 봐서 딱 죽인다 이런 캐릭터였는데, 이 사람 옆에 있다 보니까 윤사마 옆에 있다 보니까 이 사람한테 감동한 거야, 내가. 그래서 최민수가 너 이 새끼 왜 이렇게 안 죽여? 그래서 다른 애들을 보냈는데 걔들이랑 싸우다가 제가 죽는 역할. 나쁘지 않잖아요. 근데 김종학 감독님께서 저를 이렇게 딱 보시더니 얘 넌 뭐 다른 게 있는 것 같다 해가지고 또 그럼 주무치가 뭔데요? 그랬더니 태왕 사신기잖아요. 태왕이 윤삼하고 사신 중에 한 명이었어요. 좌청룡 우백호 북주작 남현무 중에 우백호. 백호 무슨 뜻인지 알죠? 백호라요. 거기서 와이프를 만납니다. 제 상대와 달리. 그 아가씨가 호랑이 띠였어요. 그러고서 아들을 낳았는데 걔가 10살인데 걔가 백호랑인데. 이런 인연이 어디 있습니까? 박수 한번 주세요. 그때도 감독님께서 이제 너 액션 스쿨 1기야? 그럼 너 말 잘 타겠네? 사무실에서 이제 그걸 아유 감독님 두 손 놓고 타죠. 한 번도 못 타봤어요. 그냥 거기서 타라고 시킬 건 아니잖아. 사무실. 대신 저는 그렇게 늦게 캐스팅이 됐으니까 나머지 주연급 배우들은 한 3개월 동안 이거 승마를 연습을 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중앙아시아 키르기즈스탄에 가서 거기서 이제 처음 말을 탄 거예요. 근데 키르기즈스탄 애들은 그 이동 수단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이 집마다 몇 마리씩 다 있는데 얘들은 방목을 하고서 키워. 마음 놓고 먹으니까 우리나라 말보다 한 1.3배 커요. 게다가 뭐 말이 통해, 뭐가 통해. 딱 타자마자 뒤에서 그냥 채찍을 엉덩이를 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국어부터 먼저 배워. 속보나 걷는 거서부터 해야 되는데 막 달리는 거서부터 먼저 배워가지고 그랬는데 거기에 6주 동안 이제 촬영을 갔었거든요. 마지막에 6주 차에 제가 두 손을 놓고 옆에 그 청룡의 시물이랑 도끼로 이렇게 싸우면서 그 장면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원하면 그리고 막 노력하고 그러면 절대 실패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넘어져도 제가 말해서 한 3번 떨어졌는데 한 번은 죽을 뻔했고
한 번은 이제 119, 911 거기에 이제 실려갔거든요. 허리로 떨어져가지고 거의 뭐 못 일어나지도 못할 상태였으니까. 그런데도 끝까지 제가 병원에서 1년 6개월을 찍었는데 정말 그래서 그게 이제 2007년도에 MBC에서 이제 미니 시리즈로 나오면서 30% 이상이 돼요. 그리고 주부치 달리 쿠프를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팬들도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그 작품으로 얼굴을 알게 됐어요. 박성웅이라는 이름을 알게 되지는 못했지만은 박성웅의 얼굴을 알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오디션을 안 봐도 되더라고요. 그냥 다 대본이 와요. 이거 좀 해주십시오. 제가 고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보통 드라마 보면 이제 남자 주인공 둘, 여자 주인공 둘 이렇게 하고서 서브 주인공이잖아요. 거기까지는 제가 이제 간 거예요, 드라마에서. 그러고서 하고 싶은 건 진짜로 영화였는데 넘버3 영화로 데뷔를 했으니까. 근데 이제 탤런트 이미지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B급 영화, 마이너급 영화들은 좀 했어요. 근데 메이저급을 못한 거예요. 범죄와의 전쟁이나 그 전에 또 추격자 같은 거 이런 메인들이 하는 그런 영화를 못해요. 근데 저한테는 뭐가 있죠, 여러분? 신세계라는 맞췄으니 내 살려는 그리고 신세계라는 영화도 한 번에 온 게 아니에요. 기회는 딱 3번 있다고 제가 인생의 목표 3번은 온다. 첫 번째는 이제 황해라는 영화였어요. 나홍진 감독 추격자 만든 거기서 조성아 선배 역할이었어요. 상당히 큰 역할이었어요. 근데 이 감독의 표현을 너무 희한하게 하는 건달은 아닌데 건달을 둘인데 이게 뭔 소리야. 그래서 좀 그러다가 이제 3번 정도 갔는데 안 됐어요. 그러고서 너무 안타까워서 기다렸는데 또 범죄와의 전쟁이 들어온 거예요. 윤종빈 감독과 그때 김성균이 했던 하정우 58. 그러니까 하정우가 내가 등치도 더 크고 더 날카롭게 생겼는데 나를 핸들링하면 얘가 더 세 보인다. 근데 걸리는 게 하나. 저는 충청도에서 20년 살고 지금 서울에서 27년을 살았거든요. 부산 사투리를 해야 돼. 윤종빈 감독이 또 얘가 또 부산인데 또 촌이어서 더 세. 어디 하니까. 그래서 3번을 갔는데 또 안 된 거야. 근데 그 범죄의 전쟁 제작자 대표님이 신세계 제작자 대표님. 이 양반은 나한테 미안한 거예요. 선배를 불러다가 리딩도 보통 저희는 리딩 안 하거든요. 앞에서 오디션처럼 다 했는데 안 쓴 거예요. 너무 미안해서 그렇게 있다가 신세계 대본을 이제 한 촬영 들어가기 6개월 전에 아이고 성씨 이게 돼야 되는데 안 되면 또 내가 너무 미안할까 봐 조심스럽게 저한테 주더라고요. 그게 이중구 역할이었어요. 봤는데 너무 괜찮은 거예요. 이건 무조건 해야겠다. 무조건. 그래가지고 실제 생활하시는 분들한테 가가지고 1박 2일 하고 아따 너는 막 배우 아니면 우리 식구한테 막 이런 얘기도 막 듣고 그래서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이제 신세계라는 영화 촬영을 하고 있다가 그 VIP 시상회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럼 셀럽들 가서 이제 사진을 찍잖아요. 레드카펫에서. 그 다음날 보고 깜짝 놀랐어요. 건달이 한 명. 너무 이거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니까 진짜로 막 이렇게 기자들한테 야 뭐지? 되나?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최민식, 황정민이나 아니 뭐 정재한 거들떠도 안 가고 그때는 황정민, 최민식이면 대한민국 원투펀치 아닙니까? 근데 그 두 사람이랑 계속 기싸움을 해야 돼. 얼마나 쫄리겠어? 응? 10몇 년을 했어도 16년째 그 영화가 들어오거든. 근데 갑자기 여기서 또 뭐가 푹 올라와. 왜냐면 봐, 복싱 챔피언들이에요. 난 도전자. 딱 비교도 이기는 거야. 그래서 그냥 막 들이대지 연기로. 정민이 형이랑 민식이 형한테 막 들이대지. 그랬더니 이 양반들도 좀 움찔하더라고. 그러고서 그 다음에 이제 신세계 촬영이 끝나고 개봉할 때까지 기다렸어요. 다른 작품을 안 하고. 왜냐하면 다른 작품을 해서 더 이상하게 나오면 얘가 묻힐까봐 6개월 동안 기다렸어요.
집에 차도 팔고 이게 없습니다. 애 분유값이 장난 아닙니다. 그러고서 기다렸어. 근데 이게 2013년 2월 20일 날 개국했거든요. 터진 거야. 난리가 났어요. 맨날 뭐 하면은 뭐는 드릴게, 뭐 하기 딱 좋은 날씨야. 이게 그러고서 제가 그 체인저 뭐죠? 그 일식처럼 먹는 하여간 그거에서 돈가스를 들고서 제 배너가 거기에 서 있었어요. 누가 그걸 사진을 찍어서 올린 거야. 블로그에. 댓글이 500개가 달렸는데 돈가스 들고 있었잖아요. 돈가스 먹기 딱 좋은 날씨네. 서부터 다 댓글이 그거예요. 다. 근데 이 돈가스 먹으면 살려는 드릴게. 중국 형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런 거만 쫙 달렸는데 저도 이제 그때는 캐치를 못했죠. 이게 뭐지 도대체? 근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와, 터졌구나. 거기서 이제 신세계에서 보면은 김홍파라는 형이 있어요. 그 이사진들 중에 약간 머리 없고 안경 쓰고 사투리 좀 쓰시는 홍파 형이 있는데 그 형이 맨날 저한테 잔소리를 해요. 네가 잘해야지. 네가 잘해야지 우리 영화가 산다. 네가 못해버리면 잔소리를 또 계속하고 옆에서 촬영하는. 알았다고요. 예, 아유, 어르신 알겠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우리끼리 VIP 시사회를 하잖아요. VIP 시사회를 하고서 그 뒤에 가서 이제 또 쪽파티를 우리끼리 하잖아요. 문을 딱 열고 들어갈 때 홍파 형이 성우가 너 이제 드라마 안 해도 되겠다. 자기도 이제 보고서 느낀 거지. 터졌다고. 그때서부터 칭찬일색이 나오는데 야 정말 한 6개월 동안은 구름을 밟고 다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저도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을 거라고 감히 요만큼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대신 한꺼번에 온 게 아니에요. 스텝 바이 스텝. 한 발씩. 어떻게 하다 운전을 10개 가면 땡큐잖아. 하나라도 뒤로 안 간 게 어때요? 그러고서 이제 저는 천상 직업이 배우니까 신세계 터진 이후로 계속 그 어둠 속에 계신 그 역할만 계속 들어옵니다. 황제를 위하여 쫄딱 망했죠. 뭐 다 하는데 저도 이제 제가 머리가 그렇게 막 떨어지는 편은 아니거든요. 살아남아야지. 신세계 그늘에서 벗어나야지. 하고서부터 이제 도전을 하기 시작했어요. 메소드라는 영화 보시면 제가 누구랑 키스를 하죠? 남자랑 키스를 하죠. 네, 동성애자로 나와서 동성애자는 아닌데 메소드 연기를 하는 영국 배우예요. 대학로에서 제일 잘 나갔는데 아이돌이랑 약간 그런 연극 준비를 하는 거예요. 공연 준비를 하는데 이놈이 자꾸만 다가오는데 자꾸만 이게 여기가 뛰는 거예요. 그래서 키스를 해. 천하의 박성웅이 남자라. 처음에 대본 바꾸서 에이씨 이게 뭐야 더럽게 했는데 딱 또 드는 생각이 why not? 왜? 나는 그런 역할을 하면 안 돼. 나 배우인데? 배우는 사람이 아니래. 오케이 도전. 대신 그 감독님이 박은희 감독님이라고 박은진 감독님이라고 여자 배우 출신 있어요. 박은희 감독님 옛날에 되게 잘 나가셨던 분인데 누나한테 그랬죠. 누나 액션은 누나가 해. 대신 컷은 내가 할게. 너무 길게 하면 또 거시기 하잖아요. 너무 짧으면 또 그러니까 이거를 막 처음에 딱 오승훈이라는 배우 딱 야 인간적으로 현은 넣지 말자. 넣는 척만 하자. 그래가지고 딱 찍기 시작하는데 몰입을 하니까 막 그런 느낌은 없었어요. 정말로 되게 그 모습을 그 키스 씬을 보고서 되게 설레어 했던 그 여자 관객들이 많더라고요. 여성 관객들 그 정도. 근데 제가 컷을 하니까 한 번에 이거 오케이잖아 이렇게 얘기를 못해요. 한 번만 더 하자. 세 번 그래 한 번만 더 하자. 3번을 키스를. 그러면서 내가 도전한 게 나쁘지 않았구나. 물론 영화는 잘 안 됐어요. 왜냐하면 작은 영화사다 보니까 잘은 안 됐는데 저는
만족한 거죠. 성공했고. 그러고 나서 계속 이제 도전이 시작돼요. 계속. 내 안에 그는 보시는 분. 제가 마지막에 뭘로 나오죠? 고삐리로 나오죠? 이 모습으로. 그것도 와이나. 오히려 진영이라는 배우가 더 힘들지. 왜? 나는 고등학생을 거쳐왔으니까 그 기억을 꺼내서 하면 되는데 얘는 40대 그 해서 저는 또 제가 그랬잖아요. 트라우마가 있던 선배들이 안 챙겨주시. 그래서 그놈 집에 가서 와인을 한 잔 마시면서 걔 대사를 제가 다 해줬어요. 그리고서 아이폰에 딱 걔는 녹음하고 이걸 맨날 들고 다니면서 연습을 한 거죠. 근데 그게 또 터진 거예요. 190몇만이 들었어요. 원래 100만 밑으로 들어도 뭐 그런 영화였는데 터졌어요. 그것도. 그러니까 계속 도전을 하다 보니까 길이 이렇게 열리더라고요. 요번에도 정경호가 찍은 영화는 제가 이제 무당이 됩니다. 네, 그것도 큰 무당. 대무당이 돼서 마지막 영화 마지막에서는 굿도 하고. 그것도 보고서 어이 뭐지? 떠오르는 거 와이나. 우리 엄마 저 권사님인데 와이나. 아버지 안수 집사님이시고. 하지만 연기는 연기잖아요. 제가 연쇄살인마 하면 연쇄살인마입니까? 아니죠. 제가 동성애 연기를 하면 동성애자예요? 아니에요. 저희는 그냥 연기자예요. 다른 사람들의 그런 생각과 그런 거를 대변해줘요. 그러면서 같이 보면서 울고 웃고 화내고. 그리고 이제 내년 초에 또 OK 마담이라고 엄정화 누나랑 시원한 코미디. 저는 이제 코믹 액션 그 패밀리 드라마, 휴먼 드라마 그런 장르인데 저도 이제 액션 스크린이잖아요. 거기서는 구강 액션을 아주 심하게. 이런 몸 액션은 엄정화 누나가 다 하고 저는 또 시원하게 또 망가졌으니까 기대들 하시고. 아무튼 제가 오늘 시간 다 됐나요? 시간을 안 가르쳐 주시지? 안 됐다고? 더 해도 된다고? 오케이? 예, 끝내라고요? 예. 아니 더 해도 된다고? 예. 그럼 1시간 동안 더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다 털렸고 그 충청북도 충주에서 이제 상경해가지고 육사 빌딩 보면서 모아 했던 촌놈이 23년이라는 세월이 돼서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면 다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배우가 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 혼자만의 그거는 아니었던 것 같고, 하지만 저는 저한테 이렇게 칭찬해주고 싶은 건 있어요. 잘 버텼다. 그 무명의 10년이 저는 당연한 것 줄 알고 차라리 모르는 게 낫더라고요. 알아서 나는 왜 안 되지? 이렇게 하소연하는 것보다 몰라서 더 파고 하다 보니까 어느새 23년 차 만 23년을 연기한 이제 중년 배우가 됐는데, 그럴수록 이제 여러분들한테도 책임감이 되게 커요. 허투루 하면 안 되겠다. 날 믿고 봐주시는 분들 뭘 하더라도 23년 하면 좀 현장 가면 좀 그럴 때도 있잖아요. 나를 시키나뭐 해서 이 정도만 하면 되지 않아. 그러다가 정신이 번쩍 들게 됩니다. 너 연애했어? 아니면 또 힘들었을 때 생각 안 나?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진솔하고 그런 연기를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목표가 뭐가 생겼냐면, 내 일반 시청자들이랑 관객분들을 감동시키는 건 당연한 건데 내 스텝 애들, 감독, 조감독 이런 애들을 움직이게 만들자. 근데 그게 또 짜릿하더라고요. 무당할 때 정말 무당처럼 막 하니까 감독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나왔냐고 형님 너무 좋다. 오케이 마담 때 조감독이 이제 앞에서 이렇게 서가지고 다 사인 주고 하거든요. 근데 이놈이 무리한 때 조감독이었어. 그러니까 퍼스트는 아니고 무리한 때 서드였는데 오케이 마담 때 이제 세컨인 거야. 얘가 잘 안 웃어요. 현장에서 절대 안 웃는데 내가 뭘 막 했는데 얘가 앞에서 이러면서 참는 거야. 웃기다는 거지. 우리 스태프들, 내 팬들을 그렇게 움직이면 이건 100% 시청자
시청자들이랑 관객들을 움직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목표가 그거예요. 내 편들을 감동시키고 울리고 웃기게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이거 무조건 통할 것이다. 밖에 나가. 그래서 제가 계속 나태해지지 않고 지금도 이렇게 불러주시는 분들도 많고 그랬던 게 항상 목표를 세웠던 것 같아요. 오늘은 무슨 목표. 그러면 절대 나태해지지 않거든요. 저는 아직도 일어나면 63층을 계단을 올라요. 2칸씩 런지로. 그게 이제 만약에 아침에 촬영이 있어서 뭐 복싱장이나 헬스장을 못 갈 때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도 해보세요. 되게 쉬워요. 왜 쉽냐면은 아파트 계단이니까 저희 집이 9층이거든요. 근데 24층이야. 그러면 9층에서 슬리퍼 끌고 나와서 그냥 계단에 아무도 없으니까 2칸씩 해서 올라가요. 그럼 15층이잖아. 그럼 내려올 때는 엘리베이터를 타야 돼요. 도관이 나와요. 1층으로 다시 와서 24, 1층 와서 24는 딱 63층이에요. 2칸씩 하실 거예요. 한 칸씩 말고. 요즘은 계단 하시는 분들 많아요. 저도 한 분 만났어요. 좀 죄송하긴 했지만 조금 연세가 있으셔가지고 저는 이제 2칸씩 하는데 이분은 이제 위에 소리가 들리다. 하면 계단이야 무조건. 근데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져. 전 2칸씩 가니까. 근데 반층이 절대 이게 좁혀지지가 않아요. 이분이 내가 밑에서 쫓아오니까 막 빨리 이분이 막. 아무튼 이건 농담이고요. 계단, 운동, 자기 관리거든요. 자기 관리. 계단을 하면은 종아리가 튼튼해져서 신장, 여기 혈관에 좋대요. 여기서부터 이 근육이 생기면 위로 올리는 피를, 신장을 올리는 그 능력이 좋아져서 신장에 좋답니다. 여러분들도 꼭 운동 많이 하시고, 저도 지금 40대 후반이지만 복싱도 거의 뭐 일주일에 한 4-5번 하고 헬스도 한 2-3번 하고 그러니까 어땠지 뭐. 그러니까 자기의 목표를 위해서 이런 관리 또 꾸준히 하시고, 물론 이제 일이 첫 번째니까 그거는 더.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다른 것도 하려면 그것도 더 해야 됩니다. 실패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후회만 있을 뿐. 왜? 실패하면서 그때 주저앉아 버려요. 실패는 그냥 거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실패했네? 아이씨, 다시 한번 해보자.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런 자세로 임하시면 무슨 일이든 다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혹시 질문이나 뭐 있으시면 없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우 박찬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이쪽으로 나와주시면 오늘 특별히 박성훈 배우님께서 그 5분 럭키 드로우 추첨을 진행해